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20년 동안 기숙사 유리했던 ITP 카페의 공개 설명회 및 합격 전략, 더불어 오늘의 궁극적인 목적은 ITP에 이과를 하라. 전혀 아닙니다. 전 학원 홍보한 적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들은 안 하는 거 결정하는 거. 따라서 이 기술사라고 하는 이 자격증, 프로페셔널 엔지니어라고 하는 이 자격증이 과연 여러분들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 딱 1시간 2, 30분만 딱 엑기스만 얘기할게요. 자,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고. 자, 저는 78회이고 주식회사 ITP의 대표이면서 2011년도에 ITP 창업을 했고 아까 공개한 것처럼 현재 대한민국 합격률은 최저 64%부터 많게는 100%까지 평균적으로는 80%대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는 현황이고 작년 대비 인원도 80명 정도가 늘었어요. 아마 합격률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죠? 역시 합격자가 많이 나오니까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자, 저의 전 직장은 현대 쪽 잠깐 있었다가, 그 다음에 이베이 코리아에 10 몇 년 있었다가, 티몬에 1, 2년 잠깐 있었다가, 그 다음에 주식회사 ITP를 10년 전에 창업을 했어요. 그냥 창업을 했고, 그리고 카페도 운영을 하면서 지금 직원분들은 오늘 아까 리뷰를 하고 왔는데 내일 배움 카드도 등록해서 현재 내년에는 부동산 자격증까지 추가. 그렇게 해서 수능까지 추가를 해서 온라인 오프라인까지 이렇게 확대를 하는 게 저의 목표고 현재 오프라인 강의장 매수하는데 40억대가 들어갔는데 40억대 대부분은 현재 제가 주식회사 ITP 창업한 거와 그다음 기숙사 합격을 하면서 대외 활동으로 만든 돈으로 대부분 강의장은 다 매수로 했고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에 제 이름을 검색하면 제가 책 쓴 책이 한 10권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들도 같이 보면서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고 제가 강의했던 기업이 우리나라 한 200대 기업은 대부분 다 강의한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ADD 국방과학연구소, 현대그룹, IRM, 롯데그룹, 한수원, 한전 KDN, 국민은행, 신한은행 및 대부분 200개 기업은 사업 관리와 기술사 강의를 대부분 한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제 소개는 가볍게 끝내는 걸로 하고 우리 쪽에 기술사라고 하는 자격증은 종목이 64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3개의 종목이 바로 ICT, I의 정보에 대한 인포메이션, C의 통신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니까 정보 통신 혹은 정보 관리에 대한 자격증은 3가지가 있고 그 중에 제가 수업하는 게 정보관리 기술사와 컴퓨터 시스템, 그다음에 정보통신기술사는 저희 쪽에 김정욱 기술사가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정보관리와 컴싱 중심으로 할 거고 정보관리 기술사는 한 회차에 500명 정도가 시험을 보고 컴싱은 한 회차에 한 30명 내지 40명이 응시를 하고 정보통신기술사는 220명이 응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한 10명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이쪽은 한 2명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이쪽은 한 20명대가 나옵니다. 1년에 몇 명 붙느냐면 2개의 종목 기준으로 하면 1년에 80명 정도가 나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한 400명 정도나 500명 중에서 여러분들은 80등 안에만 먼저 들어오면 되는 것 같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저는 6등, 저는 6개월 만에 붙었는데 모의고사 볼 때 저는 사실은 세 번째 모의고사나 두 번째 모의고사부터 전체 10등 안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걸 보면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실력을 평가할 수 있다.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오늘은 기술사의 학원에 입과하라 그런 것보다는 기술사 자격증이 본인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다음에 맞으면 어떻게 공부하고 오면 제일 좋겠다. 여기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 중심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기사를 따고 4년이 지나야지만 2차 면접으로 갈 수 있는데 응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30대 초반인 친구들, 기사 따고 4년이 안 된 친구들도 꽤나 많아요. 왜냐하면 합격한 다음에 공공기관과 기업을 점프업을 하기 위해서 기사를 따고 1, 2년밖에 안 된 친구들도 현재 공부를 하고 있다. 첫 번째, 산업기사 5년, 대주 6년, 전문대주 8년, 무자격증 9년, 기능사 7년, 이 정도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만 필기를 보고 60점이 넘으면 합격. 따라서 우리는 과락이 없어요.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시험을 보는데 각각 100분씩입니다. 그래서 퀵하게 설명할게요. 시험 시간에 대해서 엑기스만. 1번, 8시 30분부터 입시를 해서 9시부터 10시 40분까지가 1교시형 시험 봅니다. 우리는 100% 문제를 선택하지 않아요. 그죠?
따라서 13개 중에 10개를 쓰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빈출만 공부를 잘하면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죠? 따라서 한 문제당 1.3페이지를 쓸 겁니다. 곱하기 10문제니까 14페이지 어디에선가 끝날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3명이 채점을 해서 평균 60점만 나오면 그 교시는 잘 본 겁니다. 자, 2교시는 11시부터 12시 40분까지 봅니다. 역시 100분이고 2교시, 3교시, 4교시를 우리는 2교시형이라 부르고 2교시형은 6개 중에 4개를 씁니다. 따라서 2교시마저도 우리는 뭐 한다? 100%를 선택하지 않는 거죠. 그죠? 따라서 4개를 쓰고 4개의 한 문제당 배분 시간은 25분. 따라서 25분씩 해서 100분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답안지는 약 3 내지 3.5페이지를 한 문제당 작성을 하는 거죠. 그죠? 작성을 해가지고 14페이지에서 끝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역시 2교시, 3교시, 4교시가 60점으로 평균만 넘으면 우리는 합격이 된다. 따라서 1교시부터 4교시에 평균 점수인 60점만 되면 우리는 붙는다. 이렇게 제가 강조하고 싶고 이게 이제 첫 번째인 것 같고. 자, 그리고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시험 시간은 2교시는 12시 40분에 아까 끝난다고 얘기했고 점심시간 1시간입니다. 따라서 1시 40분까지가 점심시간이고 1시 40분부터 3시 20분까지 이렇게 해서 100분이 3교시가 들어가고 역시 6문제 중에 4문제를 쓸 거고 20분 동안 쉴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3시 40분부터 5시 20분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시험 400분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해당하는 결론에 대해서 두 번째 엑기스만 얘기를 하면 우리는 400분 동안 쓰는 시험이고 답안지는 교시당 14페이지 정도를 써야지만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14페이지 곱하기 4, 56페이지. 56페이지. 아까 나누어줬던 답안지. 앞뒤로 56페이지. 이것을 쓸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은 붙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1차 필기시험입니다. 이게 1차 필기시험이죠. 그죠? 따라서 1차 필기시험에 대해서 합격이 되면, 1차 필기시험만 되면 거의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만 2년 동안에 2차 면접, 1차 시험이 면접 필기시험이 예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차 면접 시험이 떨어지더라도 다음 1차에 붙는 사람이랑 최대 6번까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차 시험은 거의 100% 붙는다. 평균적으로 한 회차에 75%대는 붙기 때문에 4명 중에 3명은 대부분 붙는 거죠. 그죠? 우리는 영업직원이 아니에요. 그죠? 엑기스와 여러분들의 그 토픽에 대해서 이해와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만 얘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2차 면접에 대부분 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1차 필기 시험만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싶고 135회는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136회가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있고 2025년도 5월 17일 7일 그죠? 이날이 토요일입니다. 그죠? 57일 맞죠? 토요일 날 시험을 본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8월 달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8월 달부터 본격적인 시험으로 접근이 아마 될 거다. 그리고 운 좋으면 붙을 건데, 붙을 확률은 시험 기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붙은 친구도 있어요. 그죠? 따라서 잠깐 옆길로 갔다 오면, 이러면 거의 이제 2시간이 또 돼버리는데, 그래도 엑기스만 얘기를 하죠. 정보처리 기술사의 공개 설명회에 이번에 붙었던 그죠 을지로 아지트에 역시 그래도 빡세게 강의를 하면 그래 합격자가 바로 나와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죠? 여기 수정한 날짜 기준으로 보면 여기에 용재기술사님, 용기수사님이죠. 그죠? 용기수사님. 용기수사님이 몇 개월 만에 붙었다. 맞습니다. 3개월 만에 붙었어요. 그죠? 기필반 끝나고 2주 뒤에 바로 붙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동영상 지금처럼 여러분들처럼 한 달 전에 동영상 받고 한 번 이상 다 수강을 하고 오프라인 구주 수업을 받고 그리고 2주 뒤에 바로 붙었어요. 그죠? 그리고 기본 필수반 1등을 했고. 따라서 요 사람이 135회고 아직 2차 면접이 없어서 제가 실명으로 얘기는 안 할게요. 그래서 요 사람은 3.5개월 안에 붙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하기 나름이에요. 그죠? 따라서 3년 주어진다고 나태하거나 근태가 안 좋으면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6개월이 되더라도 빡세게 몰입을 해서 어차피 다니는 회사 어차피 5년 뒤에 그만둔다 이런 생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다음에 내가 좀 점프업 하고 싶은 거 그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로 해서 나이 70대 80대까지 나는 수입을 만들 거다 이런 좀 동기의식을 가지면 여러분들의 가능성은 좀 높을 건데
그거마저도 여러분들의 끈기가 필요하거든요. 그죠? 대부분 오래 못 가요. 그죠? 오래 못 가니까 이혼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이 여러분들이 과연 끝까지 몰입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다.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오면 현재 현황은 이 정도로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기술사가 IT가 전공이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그죠? 따라서 안기술사처럼 중국어과 출신도 있다. 그러니까 중국어과 출신도 보면 IT 주변에 있으면 시험을 본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공부도 하면서 일부는 하면서 경험을 쌓이면 얼마든지 시험도 잘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오히려 반대로 IT 쪽으로 전환을 해서 끝까지 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5월 17일에 떨어질 거니까 여기 시험 신청은 이번 주에 거의 이제 마감이 됐어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다음 시험에 신청을 해서 8월 23일 경험으로 하고 내년에 138회겠죠. 그죠? 이때 붙는 것을 목표로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일정도 얘기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전보다 인원이 늘었어요. 예전엔 380명. 바로 전전회차는 380명이었는데, 이번에 인원이 늘었어요. 거의 뭐, 거의 그 신청 인원이 한 450명까지 늘었다는 통계값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 공식적인 인원은 제가 받지는 못했는데, 인원이 한 80명 정도 늘었어요. 이 정도로 늘었다. 그 뜻은 여기도 좀 늘었겠죠. 그죠? 따라서 여기도 한 5명 정도는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5월 달에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컴시흥은 없거든요. 따라서 컴시흥 보시는 사람들은 5월 달에 정보관리 기술사 봅니다. 왜냐하면 정보관리 기술사와 컴시흥의 과목은 거의 100% 일치합니다. 다만 어느 도메인이 좀 더 많이 나오냐. 예를 들면 CA와 네트워크 쪽이 더 많이 나오냐면 컴시흥 쪽으로 가시면 되고 정보관리 기술사는 IT 쪽과 그 다음에 소프트공학, 그죠? 소프트공학이 좀 더 많이 나오면 정보관리 기술사 쪽으로 사람들이 좀 신청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만 하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134회는 34명이나 붙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22명의 카페 멤버이고, 따라서 여기 카페에는 아까 클릭하시면 실명으로 공지됐어요. 그죠? 많은 사이트들은, 그러니까 6, 7개 학원이 전체 합격자의 한 30%가 대부분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 또 익명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코수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다 실명으로 공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클릭을 하시고, 아까 제가 PDF 다 공유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카페를 보시면 카페 회원이 3만 5천 명이기 때문에 설마 실명 가지고는 다 보직이 되겠죠. 그죠? 129에는 이렇게 또 100%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죠? 따라서 129에는 이렇게 100%까지 나온 적이 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오면 한 8, 90%대가 되는 것 같고, 적게 나오면 60% 중반 정도가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학원 선택도 공부하기로 한다면 학원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있다가 합격 후에 대한 베니핏은 조금 이따 마지막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한 가지 나쁜 것만 먼저 얘기하죠. 어차피 좀 나쁜 걸 먼저 얘기하는 것 같아요. 1번 50%가 포기합니다. 따라서 기본 필수반과 심화반에서 50% 정도는 포기한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 어렵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50%는 공부 기간이 1, 2년 하다가 포기하는 분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번 대부분 가장 많은 나이대가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이 제일 많거든요. 아마 그 인원들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을 텐데 그 나이대를 보면 애들도 어려요. 그죠? 보면 애들 해봤자 두세 살? 해봤자 서너 살. 약간 나이대가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좀 중요한 그런 시기예요. 그죠? 시기적으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가정에서 좀 배우자의 희생과 지원이 좀 필요한 시기다. 그래서 반드시 결정을 할 때는 배우자의 동의를 얻고선 시작하는 게 이게 굉장히 좋고 더불어 대부분 다 우리는 개인 비용으로 많이 해요. 회사는 안 알리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다 보면 회사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회사의 비용이 아닌 분들은 개인 비용으로 하시는 분들은 회사에 알리지 않고 공부하는 게 프로젝트 열심히 뛰고 있는데 혼자 좀 저기 회의실 가서 공부한다든지 먼저 조기 퇴근한다든지 시험 기간에 휴가를 써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민폐일 수도 있으니 웬만하면 좀 안 알리고 공부하는 것도 좋다. 물론 뭐 소문 나겠지만 이렇게 해준 게 좋다.
자, 아까 나이대는 얘기한 것 같고, 그다음에 기본 필수반에서 먼저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이 기본 필수반에서 아까 인원이 100명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영등포의 병건기술사, 그다음 을지로의 저의 일요일, 토요일에 지금 기본 필수반의 대체 아지트 인원 50명대, 야, 세개 합치면 100명입니다. 여기에서 합격자가 최소한 70%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 필수반의 최상단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빨리 붙더라. 굉장히 연관 기법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네요. 그죠? 자, 우리의 과목은 총 13개의 과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IT 경영 전략. 따라서 IT는 회계, 마케팅 이런 거 다 뺍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한 기획 쪽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IT 기획과 RFP와 비즈니스에 대한 모델 판단, 플랫폼 이런 쪽에 대한 레거시 시스템과 사업 전략과 기획과 비즈니스와 IT SM 관련한 토픽. 여기가 한 세 문제 나옵니다. IT 경영 전략이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 다음에 사업 관리죠. 그냥 사업 관리가 프로젝트 관리니까 따라서 프로젝트 관리에 1 플러스 3, 1 그다음에 RCR 플러스 P 플러스 S 이걸 우리는 지식 영역이라 부르는데 여기에서 그래도 에자일까지 포함해서 한두 문제 꼬박 나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한 6문제 나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과 그 다음에 자바 쪽에 OOP에 약간 코딩하는 문제는 정보 처리 기사에서 끝납니다. 따라서 저는 코딩한 적이 없는데요. 상관 전혀 없어요. 남의 소스 볼 줄 정도만 알면 됩니다. 따라서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릴리스, 운영, 유지, 보수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그래서 분석 때 요구사항 정의서 같은 거, 설계 때 데이터베이스와 화면 설계, 그 다음에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같은 아키텍처 혹은 MSA, 그 다음에 설계를 할 때 UML에 대한 설계, 그 다음에 코딩에 대해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중심으로 자바 기반의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개발 쪽은 시험에 안 나온다고 얘기했고, 품질 쪽에 품질에 대한 내용과 테스트에 대한 일부, 그러니까 펑션 포인트를 통한 비용 산정과 원가 산정,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고가용성과 유지 보수에 대한 메인터너스, 여기서 6문제, 그 다음 PMP에서 한두 문제,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가로 갈게요. 서비스 쪽도 6문제 나옵니다. 따라서 ICT에 대한 정보통신의 신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UAM, LBS, 합의 알고리즘의 블록체인, 웹에 대한 오픈 API와 REST 기술 같은 거, 소 프로토콜 같은 게 6문제, 네트워크에서 3문제 나옵니다. 따라서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유선, 선이 있으면 유선에 라우팅 프로토콜 더하기 무선 쪽에 와이어리스 랜과 그 다음에 5G, 4G 이동통신 기술. 그죠? 예, 그리고 IoT,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 SDDC, 5G, 6G 이동통신,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모듈레이션의 변조, 통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OFDM 같은 거. 이런 게 네트워크에서 3문제 정도 나오고요. 보안에서 5문제 나옵니다. 보안기사 따면 유리합니다. 정보 보안에 대한 CIA를 특징으로 해서 개인정보 보호기술, AES나 해시 함수의 암호화 기술, ISMSP 같은 보안에 대한 표준,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에 대한 거, 악성 코드를 통해서 해를 끼치는 해킹, 이런 기법이 5문제 나옵니다. DB에서 보통 3문제 나옵니다. 데이터베이스 기본과 테이블을 무선식 분해하는 정교와 락을 거는 무결성 기법, 동시성 제어 기법에 대한 내용, 투닝에 대해서 설계 관점, DBMS 관점, 네트워크 관점, 그다음에 정형 데이터와 반정형 데이터의 집합인 빅데이터, 데이터 품질 관리에 대한 데이터 퀄리티 매니저먼트, 여기서 3문제 나옵니다. CA에서 한 문제 나옵니다. CA, 컴퓨터 구조에 대한 하버드 아키텍처, CPU, GPU, 인메모리 컴퓨팅, 메모리가 뭐냐, 시스템이 뭐냐, 인터넷 데이터 센터의 무중단 배포, 디지털 논리 회로 일부, 여기 빠져 있는 HBM, CXL 같은 신토픽들, 여기가 한 문제 나옵니다. 운영 체제가 0.5문제 나옵니다. 2회에 거쳐서 한 문제 나온다는 뜻이겠죠. 커널에 대한 내용, 문맥 교환, 더블 클릭하면 프로세스, 그다음에 락을 거는 세마포, 모니터, 그다음에 사다리 같은 교착 상태 데드락. 여기서 50개의 토픽 중에 한두 문제 혹은 한 문제. 자료구조 알고리즘도 0.3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문제 나온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링크드 리스트, 밸런스 트리, 비트리, 그래프, 간성과 노드의 집합, 소트에 대한 퀵 정렬, 버블 정렬, 다익스트랩 최단거리 찾는 알고리즘, 확장 해시나 일반 해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인덱스 혹은 자료구조의 데이터 저장 기법인 해시 함수. AI가 요새 부단히 늘었어요. 그죠? AI가 지난주에 9문제 나왔습니다. 근데 9문제는 너무 심했고요.
평상시 몇 개 나오냐? 5개 나옵니다. 따라서 머신러닝에 대한 일반적인 거, 딥러닝에 대한 거, AI, 그다음에 AI의 많은 좀 지식이나 또 용어를 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통계 쪽과 확률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좀 같이 포함됩니다. 이템 프리시전과 리콜, 혼돈 확률 같은 것들, 그죠? 가설 검증에 대한 내용, 정규 분포에 대한 0.5 문제, 그러니까 통계가 0.5 문제 정도 나온다고 평균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계학습과 딥러닝에 사용할 수 있는 CNN이 뭐냐, RNN이 뭐냐, 간이 뭐냐, DB스캔이 뭐냐, 회계 분석이 뭐냐, 마이닝 기법이 뭐냐, 감독학습 기법들, 무감독학습 기법들, Q러닝을 통한 강화학습의 기법들에 대해서 설명해봐. 그러면서 응용기술의 LLM, 챗 GPT 같은 프레임워크에 대한 내용,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같은 기법들, 그다음에 AGI 같은 기법들, 이런 최신 토픽들이 AI의 현재 토픽들이 쏟아지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자, 우리의 도메인은 13개의 도메인이고 우리 기피반에서는 제가 500개를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500개는 제가 강의를 싹 다 하고 거기서 50개를 꼭 매주 50개씩 숙제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줍니다. 그죠? 그리고 매주 시험 봅니다. 예, 여기에서 거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13개 중에 10개 선택하고 6개 중에 4개 선택하거든요. 그럼 전체는 13개 더하기 18문제잖아요. 그럼 전체 문제는 몇 개다? 31문제다. 우리가 보는 건 31문제지. 그중에서 우리가 고르는 건 몇 개다? 10개, 4개, 4개, 4개. 그러면 10개 더하기 12개, 22개지. 그러니까 22개를 31문제로 나누면 선택할 수 있는 포션은 몇 프로? 72%. 그러니까 우리는 72%의 문제만 답안지에 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채빈출만 공부를 잘해주면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면 좋겠네요. 그죠? 자, 지금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걸로. 자, 이 모든 내용은 제가 기술사 합격을 하고 제가 이렇게 카페에 올렸어요. 그죠? 따라서 제가 합격을 하고 요렇게 카페에 모든 자료를 요렇게 카페에 올리면서 이 카페가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현재 지금 이를테면 아까 IT 경영 전략의 첫 번째 도메인이었잖아요. 그럼 IT 경영 전략의 AHP 기법이 뭐냐? BCM이 뭐냐? BSC가 뭐냐? 그죠? CRM이 뭐냐?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 뭐냐? 재복구 시스템이 뭐냐? 그죠? 이렇게 클릭을 하면 대부분 앞기수가 했던 토픽들이 다 있어요. 그죠? 따라서 이것도 동시에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웹하드 오픈해줘요. 그죠? 따라서 웹하드를 오픈해줍니다. 여기가 ITP 포털이죠. 그 다음에 기필반 심화반 공유 폴더예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보기, 리스트 보기. 그래서 여기를 같이 보셔야 돼. 그죠? 여기를 같이 보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름으로 소팅을 하면 저의 교재가 여기 1-1에 다 올라가 있고, 교재가 다 1-1에 올라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암기장이 0번에 올라가 있어요. 그죠? 암기장. 현재 서브노트 7탄으로 해서 제가 업데이트 치고 있어요. 그죠? 심화반 걸 뺀 나머지는 여기에 등록하고 있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최근 동영상은 제 걸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합격했던 사람들의 모범 답안이 3번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죠? 여기 가면 심화반의 모범 답안까지 다 올렸어요. 그죠? 심화반의 모범 답안까지 이렇게 다 올라가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것만 봐도 붙을 거예요. 이거. 왜냐면 이렇게 써가지고 붙었던 사람들이거든. 따라서 간이 뭐냐, K민지 알고리즘이 뭐냐, KNN이 뭐냐, 언더피팅, 오버피팅, 이런 게 뭐냐, 이미 다 답안지에 만들어져 있다고. 따라서 여기에 모든 심화반의 자료가 다 올라와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것만 잘 보면서 공부를 해도 여러분들은 대부분 붙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심화반의 주간 모의고사까지 다 올라와 있으니까 우리 심화반이 진짜 전체 13개의 심화반에 현재 심화반 250명에 그다음에 멘토 기술사가 24분 정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더블 멘토링 하는 반이 많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기를 같이 참조로 해서 여러분들은 공부만 잘해주면 여러분들 합격권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이런 프로세스가
일반 학원에서는 없거든요. 일반 학원은 모든 반이 따로 놀아.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 대한민국의 대부분 멘토 기숙사님은 대부분 제 수업을 다 붙고 합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멘토 반들은 서로 다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여건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따라서 여기 있는 소원반이면 소원반의 답안지까지 다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한 건 이미 20년 동안 다른 사람들도 이미 다 고생했다는 거지. 그거를 참조하면 쉽게 풀거나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뭐하러 또 삽을 푸냐고, 그죠?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다, 방법이. 이것을 잘 이용을 하는 것도 능력이다. 있으면 뭐예요, 그죠? 이용하는 것도 능력이죠. 따라서 영등포에 우리의 그 김병건 기술사에 이렇게 본인의 서브노트 원본 그죠? PDF까지 다 이렇게 다 올렸다는 거죠. 이미 다 있다. 그죠? 이미 다 있다. 이미 그죠? 저의 교재부터 해서 다 있다는 거지. 따라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다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은 모범 답안이 있다. 이렇게 많은 모범 답안. 그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자, 다시 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따라서 다시 오면 13개의 도메인이고 그다음에 모든 자료는 웹하드와 카페에 있어요. 20년 동안 모아놓은 거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죽었다 생각하고 어차피 여러분들 대부분 다 무식하잖아요. 그죠? 자기 업무만 벗어나면 다 이해도 안 돼. 처음엔 못 따라온다고. 제 수업의 50%만 이해해도 사실은 잘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반복 학습이 되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따라오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도 기본 필수만 끝나고 붙은 사람까지 봤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빨리빨리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그죠? 그리고 합격하고 이직을 하든 사이드 잡, 멀티 잡을 하든 뭐 공공기관으로 이직을 하든 뭐 공무원으로 공채에 4급, 5급, 4급, 5급 사무관으로 가든 여러분들 그것도 활용하는 것도 능력이다. 자, 베니핏은 조금 더 얘기하는 걸로 하고 지금은 공부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자, 다시 정리를 할게요. 왜냐면 에디지 분석부터 알아야 우리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다시. 자, 1차 시험에는 13개의 도메인이 구분이 없다. 4교시까지 다 짬뽕이 되어 있으면서 56페이지 답안 작성을 하고 아침 9시부터 5시 20분까지 400분 동안 쓰기 시험이다. 시험 회차는 1년에 3번이니까 그래도 우리는 해볼 만하다.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1문제 중에서 22개만 잘 쓰면 된다. 그리고 모든 답안지는 3명이 채점을 해서 평균 60점만 붙으면 이 사람은 1차 합격권이 되는 거죠. 현재는 360명이 아니라 여기가 거의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그죠? 한 450명 내 정도로 보는 게 물론 결석률 10%가 있긴 한데 한 400명 초반 중반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정도가 시험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사람들만 2차 면접이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면접 특강부터 해가지고 또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말 잘하는 사람 뽑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IT 지식과 경험과 그걸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포장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 요거 좀 진지하게 표현만 또박또박, 그죠? 떨지 않고 또박또박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붙어서 나갈 거다. 그러니까 2차 면접은 걱정도 하지도 마시라. 중요한 건 1차다, 1차. 1차에 6개월 내지 1년 6개월을 버틸 수 있는가? 지금 평균 합격 기간이 한 5번째 붙으니까 1년에 3번이니까 1년 4개월 내지 1년 6개월을 과연 여러분들이 몇 번 떨어지는 거 버틸 수 있는 인내력과 끈기가 있냐? 그리고 하루에 3시간 정도는 공부할 수 있냐? 이거를 따지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서 저의 오늘 학교 후기가 없으니까 이제 저는 사실은 제가 34살 만으로 34살 중반에 붙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때가 이제 저희 애가 한 거의 서너 살 정도 할 때 저는 기숙사 시험 공부했으니까 그죠? 지금 큰 애가 지금 대학교 지금 다니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일요일 날 제가 강의하러 아침에 나오는데 키보드 소리 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나오면서 애 방의 문을 열었더니
아침 7시 반인데도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밤새서 게임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제가 문 열고 걔 이름이 지우거든요. 야, 지우야, 네 인생이 게임하고 그 찬란한 20대를 보내기에는 아깝지 않냐? 그랬더니 애가 좀 어벙벙해요. 그죠? 그 말이 아마 무슨 얘기인지도 모를 거야. 그죠? 예, 지금은 20대 초반인 애들은 좀 약간 어린애니까 아직까지. 그죠? 예, 그런 생각이 있었고. 맞습니다. 저도 한번 공무원이나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해서 과기부에 5급 사무관으로 지원을 했고 면접 보고선 그쪽에 있는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그죠? 야, 내 경력이 요 정도 경력인데 연봉이 얼마예요? 4,200 준대요. 그죠? 그때 제 연봉이 이베이에서 한 7,800이었거든. 따라서 뭐 스타 옵션, 성과금 포함해서 그 정도였는데 절반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죠? 대치동에서 애 하나 학원 보내는 것도 200이에요. 그죠? 중고등학생 애 하나 보내는 것도 200인데 한 달 월급이 200인 거예요. 그죠? 택도 없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이쪽은 사실은 진작 포기를 했고 그런데 또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분들은 진짜 우리나라의 공무원분들은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 공무원분들이 저는 좀 약간 시각이 저는 좀 네거티브한 게 굉장히 또 관료주의가 있어요, 또. 그런 거가 저의 또 IT의 성격이 안 맞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공무원 쪽은 진작 접었고, 그러면서 저의 결정은 회사는 40대까지만 다닌다, 아니죠. 30대까지만 다닌다. 따라서 30대까지만 회사 다니고, 40대는 바로 창업을 한다.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내가 40대는 내가 회사의 대표가 돼서, 좀 더 비즈니스와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저만의 꿈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아직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벌써 창업한 지도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성과는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아마 카코아에서 근무하고 있을 텐데, 그 장은선 부장님이죠. 그죠? 그 사람이 그땐 저랑 같이 과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기숙사 공부하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그죠? 야, 너 성격이 나쁜 네가 공부하면 잘할 것 같아. 이러면서 저한테 이 시험을 추천을 했는데 사실 이 사람은 중간에 포기했고 저만 붙어서 나갔어요. 그죠? 이런 거가 있었고 그다음에 회사만 다니기엔 좀 밋밋했어요. 그죠? 저같이 또 꿈이 있는 사람한테는 회사만 다니면서 3, 40대를 보내. 뭔가가 안 맞는 것 같아. 오늘 제가 루트 52에 오늘 아침에 제가 골프 치고 왔잖아요. 거기에 손모 기술사님이 68년생인데 그 신한은행 쪽에 올해인가 작년에 임금 피크를 하시면서 회사를 그만뒀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68년생이 되면 임금 피크가 되면 회사를 나와야 돼요. 그죠? 신한 그룹이거든. 물론 제 주변에 국민은행 분도 홍모 기수사님도 계시대요. 그분은 그죠? 그룹사의 CTO까지 하신 기술사들이니까. 근데 기술사들은 갈 데가 많아. 그러니까 57세가 돼도 갈 데가 많은데 생각해봐. 일반 IT 하는 사람이 57세에 이직한다? 생각보다 어려워. 근데 막상 보면 우리 송 기술사님도 막 아까 잠깐 쉬면서 잠깐 대화를 했는데 막내가 중1이래.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68년생이 무슨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중1짜리 애가 있어요. 그러면서 웃었는데 물론 행복이지. 어차피 애는 기하고 행복이지. 뭐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무슨 오해하진 말고 그것보다 그러니까 임금 피크가 들어간 나이에 중1 둘째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새는 결혼도 늦어가지고 40대에 결혼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은 거. 저희 때는 40대에는 모두 다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30대 중반에 결혼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임금 피크가 들어가도 여전히 고등학생, 대학생이야. 오히려 돈도 더 들어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 뒤에 이제 베니핏에서 얘기하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의 노후는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하지. 그죠? 물론 뭐 부모님 잘 만나면 뭐 괜찮겠지만 아무튼 부모님한테 크게 뭐 몇십억 못 받으면 아마 여러분들 인생은 여러분들이 60대, 70대, 80대까지도 어쩌면 연봉 1억 정도는 여러분들이 벌어야 될 거다. 그거를 알고
기숙사 공부를 할 건지 아니면 무슨 대안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얘기가 나온 김에 좀 얘기하고 싶고, 그다음에 저의 갈등은 이거였어. 합격률이 8%밖에 안 되잖아요. 과연 내가 이 8%를 뚫을 수 있을까? 모두 다 대학을 졸업하신 사람들인데 똑같이 대학 졸업했던 이 사람들하고 내가 8%의 경쟁력을 내가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거였는데 사실은 나중에 알았어요. 모두 다 학원을 등록하고 50%는 안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어. 여러분들도 오래 못 가. ITP에 기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고 학원 결제하고 학원에 안 나타나시는 분들이 최소한 30%는 될 거다. 30%. 이분들을 빼면 여러분들 승부 걸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합격률은 8%가 아니야. 경쟁률은 제가 봤을 때는 3대 1이야. 3대 혹은 2대 1이야.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 정도가 붙어서 나간다. 1년에. 우리는 3명 안에만 들어오면 결국에는 6개월이냐 1년 6개월이냐가 결정될 거다. 이게 냉정한 수치인 것 같아. 오히려 지금의 기본 필수반 분들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뭐 희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너무 긍정적인 것을 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그죠? 하기 나름이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아까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중간에 목 디스크 걸릴 정도로 공부만 했다가 나중에 체력의 중요성을 알고 빡세게 공부하면서 그렇게 하고 지금은 뭐 사실은 뭐 매일 운동을 해도 뭐 아픈 거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몸 관리는 좀 철저하게 좀 하는 편이고 두 번째는 6시 정도까지만 일하고 6시 이후부터는 전 무조건 공부했어요. 그래서 14층 회의실에 내려가서 낮에 출력한 거 가지고 밤에는 무조건 공부해서 저녁 6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공부. 하루에 한 6시간 한 거 같고 주말에 내내 공부 이렇게 한 거 같고 저는 오히려 끊었던 담배 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끊었던 담배를 스트레스 때문에 핀 것 같고 그리고 한 1, 2년 정도 합격하고 1, 2년 정도 또 담배 피다가 또 담배 끊어서 담배 끊은 지가 벌써 한 15, 16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것만 보더라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누구는 공부한다고 금연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저같이 공부한다고 흡연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다 본인이 판단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죠? 자, 오늘 제가 귀찮아서 안 들고 왔는데 이게 그때 붙었던 17건의 서브 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합격할 때는 제가 족보를 못 받았어요. 일반 대기업에 다니면 족보가 다 있었는데 저희 회사는 이베이 코리아에서는 기술사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최초였어. 그리고 합격하자마자 이 진짜 알토란 같은 이 서브 노트를 카페에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카페 공개한 건 지금도 기억나요. 내가 6개월 동안 목디스크를 걸렸고 회사에 족보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진짜 어렵게 공부했는데 뒤에 있는 후배 예비 기숙사님들은 내 자료 보고 나같이 무식하게 공부하지 마라. 이거에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서 좀 더 쉽게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 자료를 올렸고 아까 만들었던 카페 회원이 3만 5천 명이 넘습니다. 기숙사 공부하는 분들과 출제하시는 분들 모두 다 그 카페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 카페에서 강정배 욕하면 바로 강태입니다. 그냥. 이럴 때도 웃어줘야 되는데 묻지도 않다 그냥. 따라서 거의 강정배 블로그입니다. 강정배 블로그. 그냥 거의 3만 5천 명이 그냥 해쉬함수처럼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죠? 되돌아오는 피드백은 하나도 없다. 그죠? 이렇게 해서 그래도 뭔가가 좀 더 잘하니까 합격률은 평균 80%는 오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집단지성 좋아합니다. 내가 이만치 공지를 해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합격자가 많이 나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경제적인 베니핏보다 이렇게 좀 서로 가치를 창출하고 좀 더 가치를 만들어가는 그런 플랫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고, 아무튼 전체 토픽은 800개지만 승부를 거는 건 800개 안에서 결정이 된다. 800개 정도에서 합격권이 대부분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 필수반에서 800개 중에서도 더 중요한 500개 정도만 하고 심화반에 가면 300개 정도만 더해주고
그다음 심화반은 다 시험 중심이기 때문에 따라서 매주 200분 쓰면서 답안의 스킬도 올리고 답안의 논리력도 키우고 키워드도 암기하는 그런 세션으로 가면 좀 더 합격률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이과를 한다면 지금의 그 ITP 사이트에 보면 서브노트 배송 서비스가 있어요. 따라서 기필반에 비용이 90만 원인데 거기에 17만 원 정도 내외가 서브노트 원가입니다. 이거를 먼저 배송을 받으세요. 이과를 하기 결정한 다음에 좀 이따 베니핏 가서 그건 여러분들 판단을 하고 2번 볼펜 미리 준비해 오세요. 볼펜 미리 준비해 오고 수정액도 준비해 오고 화장지도 준비해. 화장지 왜냐하면 볼펜 찌꺼기 딱 그 티슈가 날아가니까 시계도 타이머 준비. 타이머. 그다음에 템플릿자가 2개가 있는데 템플릿자도 이과하신 분들은 오늘 이거 받아가시면 됩니다. 요게 손잡이가 있는 게 25,000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게 14,000원으로 했는데 요게 좀 자주 부러져서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이거는 진짜 분질러지지 않게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이게 대부분 금형자까지 포함해서 원가입니다. 그래서 요게 25,000원, 이거 하나당. 요게 지금 11,000원입니다. 이것도 다 원가야. 도형이 많은 거죠. 그죠? 이거를 이용해서 답안지 작성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죠? 자, 입금하고 가져갑니다. 분실하거나 부러지면 입금하고 또 가져가시면 돼. 입금 금액 확인도 안 합니다. 그죠? 종종 이상한 금액이 입금되는데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그죠? 종종 좀 금액이 안 맞은 금액이 입금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거 확인할 시간이 더 아깝습니다. 자, 합격 후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저는 6시간, 주말에는 학원 포함해서 20시간, 이렇게 해서 50시간, 이렇게 하고 일요일은 뭐 12시간씩 공부했죠. 그죠?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자, 이러면 빨리 오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저의 기본 필수반의 동영상과 MP3, 요거 음성화에 첨부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백색 소음처럼, 뭐 말도 버벅이지만, 여러분들이 저의 동영상과 MP3 음성을 들으면서 이동 중에도 이렇게 쓰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들리는 게 더 많아질 겁니다. 500개만 잘하면 된다니까. 그죠? 그렇게만 좀 부탁을 하면 여러분들도 6개월 내지 1년으로 승부를 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죠? 자, 카페를 보면 합격률이 다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를 클릭해서 여러분들 합격률을 보시면 되고, 지금은 인원이 좀 늘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2년 동안 적게 나왔는데, 좀 더 많이 뽑는 추세입니다. 왜냐면 응시자도 늘었으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은 80명 안에만 들면 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5명, 25명, 한 30명, 요 정도, 혹은 여기에 30명. 그렇게 해서 80명 안에만 들면 여러분들은 합격권으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만 좀 부탁하고 싶네요. 자, 그리고 카페를 아까 보시면 그 실명 기준으로 이렇게 있고 평균적으로는 70% 내지 80%, 이 정도의 실명으로 합격률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또 이분들의 합격 후기가 또 카페에 올라와 있거든요. 최소한 합격 후기 하루에 한두 개씩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에 대한 전략을 세울 거냐, 요거를 클릭하고 여러분들이 준비했으면 좋겠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평균적으로 뭐 13명 중에 10명, 2명 중에 2명, 아무튼 적게 뽑든 많이 뽑든, 오히려 적게 뽑으면 적게 뽑을수록 오히려 우리의 합격률은 더 높아지는 것 같은데, 오늘도 좀 골프 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다른 토목 기술사, 건축 기술사 비해서 우리 IT 기술사가 인원이 좀 적거든요, 저는. 좀 더 많이 뽑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항상 강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게 뽑을 때는 65% 차지하고 많이 뽑을 때는 100%까지 이렇게 포션이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고 만약 공부하기로 결정을 하면 좀 스마트하게 준비를 해왔으면 좋겠다. 자,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차피 같은 얘기라서 다 넘어갑니다. 다 여기 클릭하면 모든 걸 클릭하면 PDF에 그 실명까지 다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결정을 하면 학원에 대한 내용 잠깐 하면 20년 동안 1위로 유지가 됐던 카페와 온라인 오프라인 플랫폼이고 그다음에 아지트는 지금 3개의 지점이 있어요. 그죠? 강남에 3개, 영등포에 2개, 강북에 강북심화반과 을지로 기본 필수반과 현득반이라고 해서 이번에 붙었던 심화반 토요일에 을지로 아지트에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13개의 심화반과 3개의 기필반
현재 구성되어 있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모든 아지트는 매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습장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거기 수업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자습장으로 편하게 이용하시되, 다만 부탁사항은 본인이 지저분하게 만든 건 본인이 치우고 가셔야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라면을 끓여 드신다든지 그거는 지양 좀 부탁할게요. 휴지, 그다음에 시험 보다가 책상 바닥에다가 메모한 컨닝 다 들고 가야 돼. 따라서 종종 제가 죽으러 다닐 때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의 컨닝한 페이퍼까지 지우고 다녀야 된다는 거. 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현재 2025년형, 현재 기필반 25년형, 요거 제가 추가하고 있어요. 그죠? 요거를 3번 이상 수강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요거 좀 부탁할게요. 특강 서브노트 6, 7탄, 이거는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죠? 작년에 만든 게 6탄, 올해 심화반 250명을 위해서 만들고 있는 게 7탄. 자, 심화반 분들은 다 무료입니다. 기본 필수반은 기본 필수반 4개의 패키지 무료, 심화반은 심화반 5개의 패키지 무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합격자가 많습니다. 따라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같이 하는 게 좋지, 뭐 하나가 하면 반쪽 아래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감리사 시험처럼 객관식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시험은 주관식입니다. 주관식, 서술식이라는 얘기죠. 그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24시간 우리 아지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토요일, 일요일 수업 때문에 안 되지만, 쾌적한 스터디 공간이 있고, 대부분 다 매수했고, 아지트 하나당 인테리어만 하더라도 최소 5천만 원씩 다 들어갔어요. 그죠? 여러분들만 깔끔하게 쓰고 가면 됩니다. 그죠? 종종 화장실 문이 닫혀졌을 때는 본인이 문을 열고 이용하시는데, 왜냐면 우리 이용이 거의 없어. 따라서 거의 무덤 같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합격률 80%는 대단한 거예요. 그죠? 얼마나 공부 안 해도. 그죠? 예, 따라서 여러분들만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다시 기본 필수반. 제가 전체 1800개는 제가 다 강의합니다. 제가 대부분 다 합격을 했고, 저 합격을 했기 때문에. 자, 최빈출만 제가 500개 낼 겁니다. 500개에서 여러분들은 매주 숙제 정리를, 제가 물론 강의와 강의 교환까지 다 있어요. 거기에 부족한 거나 여러분들 이해 안 되는 거, 왜냐하면 각각의 수준 차이는 다 있으니까. DB 하는 사람 네트워크 몰라요. 그죠? 개발하는 사람 사업 관리 못해요. 그죠? AI 하는 사람 IT 경영 전략 몰라요. 그죠? 각자 자기의 영역만 벗어나면 12개의 도메인은 다 약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런 건 본인이 공부해야죠. 자, 그 전체는 제가 다 강의할 겁니다. 따라서 서브노트 미리 받아서 저의 동영상으로 준비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매번 심화반 기술사님들 같이 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너무 많아서 제가 토요일 날 개별 멘토링을 못 해줘요. 그죠? 왜냐면 오후 밤 제가 보통 8시 반까지 강의하잖아요. 제가 8시 반에 와서 밤 8시 반 내지 9시에 끝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1대1 멘토링을 도저히 불가능해요. 더불어 심화반 기술사님들이 어차피 반 소개를 하면서 다음 심화반으로 갈 거기 때문에 아주 상세한 멘토링을 해줘요. 그래서 기필반에서 합격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괜히 합격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게 차별하다. 이런 게 강력한 무기죠. 따라서 심화반의 기술사님 멘토링을 받고, 자, 그러면 기필반에 끝나면 4개가 보통 KPI가 달성합니다. 자, 4개 패키지, 4개 KPI 얘기해 줄게요. 기본 필수반 4개의 KPI. 1번, 500개가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 이래야 심화반하고 승부 걸 수 있어요. 자, 500개의 토픽, 주제 정리가 중요하다. 1번. 2번, 암기할 건 암기를 한다. 따라서 이해 중심이 90%, 암기가 10%, 우는 시절 통순기, 내공 외제 쓰자. 그죠? 그죠? 그렇게 해서 암기법이 다 있어요. 그죠? 링 오이다, 거리 수배. 암기법이 다 있어요. 그죠? 요거를 해준다. 3번째, 요걸 기반으로 답안지를 팀화반 기술사님하고 저의 멘토링을 받으면 14페이지까지 기필반에서 다 써집니다. 대부분 70 내지 80%가 14페이지를 다 써요. 그죠? 왜냐면 저랑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만들어 드려요. 그죠? 그렇게 또 지금까지 되어와 왔고. 그러면 점수가 몇 점 나오냐? 아무리 붙어도 53점 나옵니다. 9주 만에 53점 대단한 겁니다. 심화반에 7점만 올려주시면 돼. 왜냐면 점수 올리는 것도 피라미드예요. 성적이 생각보다 잘 안 올라. 마의 구간이 어디냐면 56점과 59점이 마의 구간이야. 따라 거기 가면 점수가 굉장히 짜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 출퇴근 합숙 이런 과정을 거쳐서 쓰기에 대한 달인 정도는 되거나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현재 합격률의 80%가 여기서 그래서 나오고 있다. 자, 4개의 패키지는 받고 아까 음성화에 첨부가 되어 있으니까 이동 중에도 좀 듣고 다녔으면 좋겠다. 저의 어벙한 목소리지만 이거 좀 부탁하고 싶고. 자, 여러분들 성적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적은 카페에 3만 5천 명이 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성적이 안 좋으면 심화반이 가도 여러분들이 무시합니다. 자, 여러분들 성적 한번 볼게요. 자, 기본 필수반이 카페가 여기 있고 기본 필수반의 파이널 테스트 성적이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앞기수 볼게요. 앞기수. 앞기수가 126기. 여기가 강북 아지트네요. 그죠? 자, 강북 아지트 성적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4명이 마지막에 시험을 받고 점수가 가장 높은 분이 몇 점? 60.45, 64.30. 이분들이 6개월 만에 붙어요. 그죠? 따라서 기본 필수반에 상위 20, 30%에 먼저 올라와야 돼. 그래야 이분들부터가 6개월권으로 붙어서 나간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의 합격 기간과 성적은 이미 기필반 9주차의 마지막 주차에 결정이 된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게 계속 유지될 확률이 은근히 커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심화반 멘토님들하고 저의 멘토링과 답안 멘토링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안지를 쓰고 심화반에 올라가면 해볼만 하다. 이게 바로 이기수에서 잘 썼던 샘플 몇 개예요. 그죠? 예, 이게 바로 앞기수의 을지로 쪽에 이제 심화반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그죠? 이쪽이 125기. 그죠? 이쪽이 125기. 여기가 지금 대치 아지트죠. 그죠? 요렇게 대치 아지트 27명입니다. 예, 역시 참여율은 대단해요. 그죠? 요렇게 해서 27명이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성적이 62, 그죠? 60, 그죠? 61, 62. 이 정도가 맞아야지만 합격권이다. 이렇게 500개를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쓰고. 자, 영등포에 하시는 분들은, 병건기술사랑 같이 해주시면 돼. 따라서 이렇게 병건기술사가 이렇게 이쁘게 할 겁니다. 따라서 이 친구가 현재 기본 필수반에 그죠? 예, 그죠? 예, 그 해당하는 영등포에 대한 담당자니까 요분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된다. 자, 인원이 좀 상대적으로 적긴 해요. 그죠? 자,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 부분은 내리는 걸로 하고, 자, 이렇게 성적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가셔서 일정을 맞춰서 어차피 한 달에 한 번씩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잘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서브노트까지 포함된 90만 원 비용이니까 여러분 동영상 패키지까지 포함된 거니까 요거를 좀 예습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서브노트 부분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걸로. 따라서 우리의 김병국 기술사님의 이렇게 정리집도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뭐가 좋다 나쁘다는 아니에요. 그죠? 같이 하이브리드로 보신다. 요거만 좀 부탁할게요. 자, 구자용 기술사도 6개월 만에 붙었지만 이번에 제가 귀찮아서 업데이트도 안 했네요. 그죠? 따라서 업데이트도 안 했지만 이번에 그죠? 이번에 135회의 실명은 얘기 안 할게요. 조기술사, 용기술사가 그죠? 용기술사가 거의 3개월 만에 붙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기본 필수반 끝나고 2주 뒤에 붙었어요. 그죠? 요렇게 항상 좀 단기에 붙는 요런 것으로 보면 이미 프로세스와 어떤 입력물은 다 검증이 된 거죠.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적응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만약 공부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자,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고 오프라인 페이지에 보면 여기 오프라인 페이지에 기본 필수만 신청 페이지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제자가 있을 거예요. 쟤는 재수강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주차에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40점이 안 됐어요. 심화반 못 올라가. 뭔가가 문제가 있거나 프로젝트나 과정 때문에 공부를 못했다는 증거거든요. 따라서 그분들은 재수강 추천합니다. 따라서 재수강 비용을 50%밖에 안 받아요. 따라서 50 비용 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심화반 올라가시면 되고 만약에 한두 주 빠졌다 이러면 한두 주는 비용도 안 받아요. 다른 아지트에 가서 다른 기수 일정 보고 가서 무료 수강 하고 심화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따라서 한 주도
정도의 뭐 개인 사정 때문에 빠진 분들은 보강하고 올라가시는 걸로. 그런데 전체를 다시 하는 분들은 50% 해봤자 45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는 의미가 있어요. 하고 올라가시는 걸로. 처음에는 90만 원 비용. 온라인으로 결제하신 분들은 10% 할인해 줄 거니까 온라인은 오프라인으로 전환하고 다시 온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문제은행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노코드부터 뭐 프로젝트 관리의 국제 표준은 뭐 IS 21500, 드론이 뭐냐, 6G가 뭐냐, 이 블록 암호화가 뭐냐, 그다음 데이터베이스 락을 걸어서 동시에 같은 셀을 인서트를 못 시킨다. 이런 거 다 뭐라 부른다? 병행 제어 혹은 락을 거는 거죠. 그죠? 락에 대한 기법을 설명해라. 사실 뭐 제 입장에서는 뭐 10개 쓰는 건 사실 굉장히 쉬운 일인데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2교시형으로 보면 데이터 마이닝의 K민지 알고리즘부터 해서 이런 내용,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죠. 그죠? 빅데이터부터 의미를 찾아서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 분야를 뭐라 부른다? 데이터 사이언스와 기계학습에 대한 연동 문제. IP에 대해서 256개 주어지고 서문대팅 IP 분할해봐. 이게 3번 문제. 그 다음에 법 개정이 2023년도에 됐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됐거든요. 이거 어차피 매년 개정돼 국회의원들이. 따라서 개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요. 이거를 일반 개인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3번이 최악이죠. 그죠? 메타버스 윤리 원칙이 있는데 3대 지향 가치와 8대 실천 원칙을 써보래. 그죠? 네가 써봐라. 그죠? 이렇게 거의 욕밖에 안 나오죠. 그죠? 5번 문제를 보면 기숙사 시험은 암기 과목을 만들어 놔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5번 같은 문제를 제일 싫어합니다. 좀 뭔가 경험과 좀 더 응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시험에 대해서 법이 무슨 법이 있냐. 그 다음에 3대 지향 가치가 뭐냐. 이런 암기법을 만드는 문제.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다음 디지털 역기능에 대한 내용 6번 문제죠. 그죠? 이런 5번, 6번 이런 논술하는 문제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런 걸 혼자 학원 안 다니고 한다?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불가능하다고. 자, 이제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그죠? 아무튼 128회를 보더라도 뭐 모듈화가 뭐냐, 응집도 결합도가 뭐냐, 웹 성능 ITP의 웹 성능이 저하가 되고 있는데 왜 웹 성능 저하가 되느냐, 안전 분석의 FMEA와 하조비 뭐냐, STPA가 뭐냐, 그 다음에 과업 변경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데이터 무결성과 정합성에 대한 문제, AI 알고리즘 중에 연합학습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2개 이상의 학습 기법을 같이 쓰는 거 연합학습이라 불러요. 그죠? 이거에 대한 내용 6번 문제. 이런 게 2교시형, 3교시형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문제의 수준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보면 DID가 뭐냐, 시스템 온칩이 뭐냐, 그다음 버추얼 머신에 대한 하이퍼바이저와 컨테이너가 뭐냐, 이런 거 그죠? 뉴로 모피집이 뭐냐, 이런 게 컴싱에 나온다는 거죠. 그죠? 아무튼 정보 관리와 컴싱은 대부분 문제가 중첩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부분 맞아요. 자, 자, 그에 넘어가죠. 이미 다 일반 시험에 대한 수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서 예, 퀵하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암기해야 될 키워드, 그 다음에 정의 작성하는 거, 가독성 어떻게 개선하는 거, 무엇을 먼저 쓸 건지, 출제 의도 어떻게 파악할 건지, 자, 이런 거에 대한 것까지 제가 강의를 다 해줄 거니까 여러분들 저만 믿고 공부하기로 결정했다면 예, 저만 믿고 오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그죠? 목차에 대한 건 저의 1교시 답안 작성 방법론만 소액 결제를 해서 보고 오시는 걸로 아마 3,300원일 겁니다. 따라서 그거를 하나를 결제하면 거기 관련된 게 세 개가 있거든요. 그거까지 미리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1교시형 따로, 2교시형 따로. 그다음 정상반 기술사가 오준식 기술사가 답안 작성 템플릿 강의한 게 있어요. 그죠? 그거까지 다 수강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첫날에 제가 칠판에 2시간 동안 답안 작성에 대한 설명을 다 해줘요. 그죠? 요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잘 응용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주차에 제가 2시간 동안 동영상에 촬영해 놨던 답안 작성에 대한 A부터 Z까지 칠판에 직접 시험 보이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토론을 통해서 최적의 답안 작성을 보여줄 겁니다. 자, 그 외에는 넘어가죠. 그러니까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에 대한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PDF를 보면 저의 답안 작성 방법은 동영상이 있거든요.
요걸 보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나머지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왔다면 우리 프로세서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본 필수반에서는 53점 정도를 실전에서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이러려면 KPI 4개를 달성할 수 있어야 된다. 자, 500개 토픽 이미 얘기했어요. 그죠? 심화반은 3개의 지점에 13개의 심화반이 있어요. 3개의 지점별.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심화반에 가시면 됩니다. 모두 다 합격자가 많이 나오고 20서너 분의 기술사님들은 다 유능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고민과 고민을 통해서 우리의 컨센서스와 능력이 되는지 신뢰성이 있는지 이거를 다 확인하고 멘토진으로 구성된 팀이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가시면 되고요. TOP반과 안경환 기술사님 단합반 이분들은 저의 왼팔 오른팔 역할을 하신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죠? 우리는 같이 한 지가 다 10년이 넘은 분들입니다. 끈끈합니다. 따라서 그들을 믿고 끝까지 가시면 됩니다. 이거 부탁하고 그다음 그러면 점수가 57, 8 정도는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특강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출퇴근 합숙의 파이널 라운드 이런 거를 좀 참여를 하면 그다음에 출제 예상 문제도 마지막에 우리가 또 다 찍어주거든요. 거기서 항상 몇 문제는 나올 거니까 예상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건 고득점을 좀 올리면 대번에 60점 넘어갑니다. 공부하는 요령이 있어요. 그죠? 공부는 스마트 해야 되고 조합 준비해야지 어느 단면만 한다든지 어벙한 사람한테 배운다든지 합격자 절대 못 나옵니다. 본인이 그러기가 생각보다 어려워. 그것을 얘기하고 싶네요. 다시 정리를 하면 기본 필수만 끝나고 심화반에 갈 것이고 매달 모의고사 볼 거고 매번 심화반이면 심화반 동영상 기본 필수반이면 기본 필수반 동영상이 있어요. 그죠? 그거를 보고 마지막에 파이널 라운드 보고 그리고 합격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은 136회는 어려울 것 같고 여러분들은 137회를 한번 도전이거나 여기서 2% 정도가 합격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동영상을 다 보고 온다는 전제 조건이야. 이때부터 볼 거예요. 1주차부터 볼 거예요. 그러면 이미 늦었어. 왜냐면 지금 우리의 131기 분들은 여기 지금 131기 분들 있어요. 그죠? 지금 시작이 언제 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이분들은 벌써 지금 다 수강하고 계세요. 지금 저나 박경수 실장님 빼놓고는 여기에 지금 27명 정도 있어요. 그죠? 지금 시청자 30명 정도 되는 거고 일부가 카톡 거절 설정이 되어 있어서 카톡에 초대가 못했을 뿐이지 30명 정도는 벌써 두세 달 전부터 동영상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왜 기본 필수만 끝나고 성적이 좋은 거냐? 다 이유가 있어요. 그죠? 이것을 알고 여기 계신 온라인과 오프라인 분들 준비해 주셔야 된다. 공부를 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죠? 억지로 결제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럼 대부분 포기야. 자기 동기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자, 답안 작성의 글자 사이즈는 이 정도입니다. 이것을 7분 안에 끊으면 됩니다. 따라서 충분히 쓸 수 있어요. 보면 글자 사이즈 어마어마하게 커. 따라서 이 정도의 글자 사이즈는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래서 템플릿자로 몇 개만 만들면 금방 이해한 거와 일부는 암기한 거, 요거를 여러분들은 답안지에 써낼 수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저의 로드맵 강의부터 먼저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죠? 저의 로드맵 강의.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로드맵 강의를 먼저 수강하고 오셔야 돼요. ITP의 정보관리 커미싱의 로드맵 강의. 이거를 AI까지 다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죠? 따라서 AI까지 여러분들은 다 복습하고 오셔야지만 여러분들 성적이 올라간다. 그죠? 따라서 그것도 무엇으로?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서브노트 강의를 이렇게 해서 AI까지 모두 다 수강하고 오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AI까지 다 수강을 하고 와야 된다. 시험 문제 변경이 있거나 변동사항이 많으면 제가 매번 동영상 촬영해서 올려줘요. 최신호로. 따라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다. 자, 부탁할게요. 따라서 로드맵 강의는 안 할 겁니다. 지금은. 따라서 로드맵에 대한 IT 경영 전략에 대한 로드맵 강의, 사업 관리와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내용, 그냥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거,
그죠?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대한 세 문제, 그 다음에 보안에 대한 다섯 문제, DB에 대한 세 문제, CA에 대한 한 문제, OS에 대한 한 문제, 자료구조 알고리즘에 대한 0.5 문제, AI가 요새 몇 문제? 다섯 문제 내지 아홉 문제까지 현재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통계는 동영상으로. 그래서 통계를 석박사한 기술사가 제 강의보다 낫겠죠, 그죠? 따라서 통계학을 제가 안 했는데 통계까지. 근데 통계해봤자 0.5문제 나옵니다, 그죠? 따라서 동영상 보시면 충분히 예습과 공부해 줄 수 있어. 예, 그쪽만 동영상으로 마지막 9주차 뒤에 동영상이 제공할 겁니다. 예, 요것만 서브노트 만들고 하시면 0.5문제, 오히려 응용할 수 있는 용어들이 많아서 이걸 좀 수강을 같이 추천을 하는 거죠. 그럼 전 도메인이 끝나는 겁니다. 충분히 붙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강점 세 가지 엑기스만 뽑는다면 첫 번째, 출제자와 예비 기술사가 ITP 기술사에 모두 회원가입되어 있다. 출제자마저도 우리 카페 문제를 많이 참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세서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문제와 출제 예상 문제를 다 찍어드리거든요. 예,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오프라인은 다른 학원과 달리 다 매수한 학원입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학원 자체가 없어요. 그죠? 대부분 뭐 임대해서 건물에 임대해서 있지 우리처럼 매수해서 있는 그 기술사 학원도 없고 학원장이 대부분 또 기술사도 아니에요. 그죠? 기술사가 아닌 학원장이 기술사와 같이 하는 거죠. 그죠? 대부분 또 오너십도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래 못 가거나 합격자가 못 나옵니다. 우리는 A부터 Z까지가 다 기술사야. 좋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은 기본 필수반이 됐든 심화반이 됐든 서브노트가 됐든 모의고사가 됐든 특강이 됐든 FR이 됐든 매번 할 때마다 동영상 촬영을 다 합니다. 동영상으로 다 올립니다. PDF와 같이. 다른 학원들은 PDF도 못 올릴 겁니다. 왜냐고요? 저작권법에 걸립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료도 다 직접 만듭니다. 따라서 여기에 모든 자료는 다 올라와 있다. 여러분들 이용하는 게 능력이다. 아까 웹하드 오픈해 놨잖아요. 이용하는 것도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자, 다시 기본 필수반은 2025년도 걸로, 없는 것만 2024년도 걸로. 요거 지금 반반씩이에요. 그죠? 지금 절반 정도 끝나서 나머지 절반만 8월 전에 추가하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자, 나머지는 넘어갑니다. 자, 계속 진행할게요. 자, 심화반은 심화반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심화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심화반이면 그대로 남으세요. 자, 심화반은 어떻게 할 건지 제가 별도로 설명하거나 저랑 미팅하고 퇴근하시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특강이 5월 달에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거는 수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5월 대비 특강이기 때문에. 따라서 5월 1일, 5월 1일, 5월 1일이 무슨 날일 거예요. 5월 5일도 아마 대체 휴일일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3일이 모두 다 연휴이거나 오프하는 날입니다. 예, 이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특강이 있을 겁니다. 시험 보기 전에 나올 것만 골라주는 특강입니다. 심화반과 기필반과 별도로. 이것도 이것도 반드시 참여해준다. 마인드 매핑이라고 해서 그 현대 기술사가, 그죠? 의지로 쪽에 있는 기술사가 모든 토픽과 키워드를 뽑는 강의를 할 겁니다. 마인드 매핑 특강. 이런 것들도 보강 작업을 좀 해주신 게 좋아요. 자, 아까 모의고사에 160분이 신청했고, 정보통신기술사까지 포함하면 160분이 훨씬 넘어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에 모의고사입니다. 모든 아지트마다 시험 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여기 아지트에 기본 필수만 끝날 때쯤 해서 모의고사 있습니다. 여기를 다 응시를 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평가를 받는다. 저는 두 번째 모의고사 때부터 전체 3등으로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동영상 보고 실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자, 부탁할게요. 그래도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붙을 수밖에 없는 정직한 시험이다. 시험처럼 정직한 게 없어요. 그죠?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자, 그 서브노트 6탄은 끝났어요. 예, 지금은 하고 있는 게 뭐다? 지금은 서브노트 7탄을 하고 있어요. 7탄. 현재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일부는 올 초에 끝났어요. 그죠? 지금도 작성 중에 있어요. 지금도. 이번 주 토요일에도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도. 바쁘다.
자, 126기 끝났어요. 127기 병건기술사가 이번 주 강의를 하죠. 모의고사 들어가죠. 4월 27일 끝나요. 그죠? 따라서 일정이 병건기술사님하고 좋으면 병건기술사님한테 가시면 됩니다. 따라서 병건기술사님하고 가시면 됩니다. 따라서 ITP CTO였던 병건기술사. 이 친구가 얼마 전에 퇴사했거든요. 그죠? 아무튼 이 친구 수업을 들어도 된다. 우리는 끈끈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기필반하고 심화반에서 또 유능하시거나 강의 소질이 있으면 또 ITP 멘토진으로 오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이렇게까지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자, 128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죠? 따라서 내일 모레 수업이 있어요. 그죠? 4월 12일에 보안 심화반 교재로 합니다. 심화반. 이게 서브노트 7탄이죠. 그죠? 그리고 제가 하는 수업은 기본 필수반 2025년형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지금 하이브리드로 현재 진행하고 있다. 5월 3일 날 끝나요. 그죠? 따라서 128기 인원이 50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부가 이과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때 인원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월 3일 날 끝나고 원래는 그 다음 주에 공개 설명을 하거든요. 원래는 그 다음 주에 공개 설명회를 하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공개 설명회를 뺐어요. 그죠? 그 공개 설명회를 마지막 주에 야간으로 뺐어요. 그죠? 왜냐 한 주라도 세이브 해줘서 8월 달에 한 명이라도 붙을까? 이런 목적으로. 왜냐하면 공부 기간이 짧으면 한 주도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 돼버리거든요. 한 주라도 내가 땡겨주자. 이런 목적으로 한 주를 땡겼는데 지금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131기, 그죠? 131기 분들이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오늘 거의 첫 설명회 전략 미팅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 같고, 한 30분 정도 있는데. 따라서, 따라서 그분들한테는 제가 5월 17일 시험도 신청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일부 그쪽 방에 있는 분들은 그 실전 신청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따라서 요때가 한 주 빠져요. 그죠? 다시 정렬을 하면 5월 4일 날 128기의 마지막 날 야간에 설명회를 퀵하게 하고 오늘처럼 퀵하게 하고 그 다음에 5월 3일 날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주에 공부 시작. 그리고 어차피 동영상은 다 볼 거니까 5월 17일에 한 주 쉬거나 신청하신 분들은 바로 시험 보시는 분들은 동영상 미리 다 분배가 됐으니까 여기까지 다 수업을 들었겠죠. 그죠? 자, 그분들만 실전에 시험 보러 간다. 빵점에 맞아도 최대한 쓴다. 그래야 8월달 붙을 거니까. 그러려고 제가 한 주를 땡긴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고 5월 24일부터 7월 12일에 끝납니다. 7월 12일에 끝나면 여러분들 심화반 가도 되고 잠깐 쉬어도 되고 그때 특강과 파이널 라운드 있으니까 그때는 참여해야지. 따라서 시험 보기 전에 한 달 남짓 전에 끝나고 우리는 언제 시험 본다? 8월 23일. 따라서 괜찮은 일정이야. 7월 초중순에 끝나고 한 달 정도 빡세게 공부하고 승부 건다 8월 달에. 이런 목적인데 좀 동영상을 다 보고 오신 분들은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5월 달에 그때부터 동영상 본다? 3개월로도 너무 힘들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봐야지. 근데 우리들 30명 중에 벌써 2달 전에 동영상 받은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은 승부를 걸만하다라고 하고 싶고 만약에 일정상 131기보다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5월 3일보다는 저는 병건기술사랑 5월 25일에 할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뭘 해도 여러분들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술사님으로 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일정은 이해가 되죠? 그래도 동영상 녹화하는 의미가 있네요. 그죠? 자,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고, 아무튼,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기본 필수반 웹하드도 미리 받아야 돼요. 그죠? 잠깐 여기 중에, 여기 세 분 중에 혹시 결제한 분 있어요? 분이 결제했어요? 지금 수강 어디까지 진행 중이세요? 빨리도 하고 있다. 빨리 또 속도를 내야지.
서브노트는 배송 받았고, 그건 안 돼. 그럼 배송 신청해야지, 그죠? 웹파드 신청했고, 아니요, 아니요. 그것도 받아. 네. 지금 Q&A 게시판에 써. 네. 그러면 여기 여성분 전화 받을 거야. 박경숙 실장님께서. 네. 예, 그럼 잘 해줄 거예요. 이거. 요거를 한번 딱 보고 오세요. 네. 그래야 바로 승부 걸 수 있거든. 그래서, 그래도 오늘 그래도 오프라인으로 오는 게 더 전달력은 확실한 것 같아. 요거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또 500개만 좀 끝내놓으면 승부 걸 수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70% 초반만 선택하면 돼. 그죠? 그러니까 선택하는 것만 우리가 잘 쓰면 되는 거고, 출제 예상 문제는 모의고사와 특강에서 찍어줄 거니까, 그것만 좀 추가하거나 업데이트 쳐주면 딱 좋아요. 그죠? 공부하는 요령을 아까부터 제가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그 뜻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안 나오는 거 백날 해봤자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 얘기를 하고 또 안 나오는 학원에서 본인이 붙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안 됐는데 여러분들 용가리 통뼈도 아니다. 그러니까 안 와도 좋은데 공부하는 요령을 좀 잘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합격률이 8%거든. 일반 뭐 시험에 뭐 기사 시험처럼 뭐 합격률이 70%예요. 어디 학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합격률은 8%면 환경과 여건은 진짜 중요하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언택도 오늘처럼 줌으로 할 거예요. 똑같이 해줘야 돼. 시험 보는 거하고 답안 멘토링도 똑같이 받아야 된다. 이거 할 용기 없으면 언택은 들어오지도 마세요. 그럴 거면 그냥 온라인으로. 따라서 난 시험 보기 싫어요. 그러면 기숙사 공부하지도 마. 이거를 해낼 수 있어야 성적이 올라간다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그죠? 자, 부탁할게요. 자, 심화반 일정이 있어요. 그죠? 심화반은 150만 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심화반은 18주, 기본 필수반 곱하기 2주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두 배로 얘기가 된다. 자, 심화반 일정은 넘어갈게요. 자, 서브노트 현재 7탄 중에 있다. 2025년형으로 하고 있어요. 2025년. 이걸로 현재 업데이트 중에 있다.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자, 나머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심화반 서브노트를 포함해서 동영상 제공한다는 얘기 했고, 오늘 아침에 골프 친다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났더니 엄청 피곤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해서 집중력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 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머지 넘어가죠. 나머지 넘어갑니다.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필요한 거 있으면 Q&A 게시판에 다 적으세요. 따라서 ITP 홈에 오면 Q&A 게시판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Q&A 게시판이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쪽 사이트에 와서 온라인 강의와 여기 탭 잘 보시고, 자, 그렇게 해서 온라인 강의로 오시면 될 것 같고, 그죠? 네, 온라인 강의로 오시면 됩니다. 온라인 강의로 오고, 여기에 이렇게 더보기를 누르면, 맞아, 이분처럼 서브노트 배송 요청, 웹하드 요청, 이렇게 하시면 돼. 제가 제일 싫어하는 환불해 주세요. 요것만 빼고. 이래도 그럼 여러분들 너무 막 진지해, 그죠? 이런 것들 빼고, 그렇죠? 이런 것들 빼고. 따라서 하루에 글만 하다가도 수십 건 올라와요, 그죠? 이렇게 하고, 급하거나 의사 전달이 안 되면 전화. 02-6406-0080 이쪽으로 전화를 하면 아마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전화를 받아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받아서 이렇게 해서 그냥 의사소통 하시는 걸로. 자, 슬슬 이제 마무리 되어 갑니다.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 FAQ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에 대한 수강 횟수 없습니다. 예, 보기나 잘 보고 오면 돼요. 우리는 그런 제약 조건 제일 싫어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숙사 합격하고에 대한 베니핏, 요거를 한 5분 정도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그죠? 오늘 기술사 28명이랑 오늘 아침부터 라운딩하고 왔는데, 거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한 20%. 그러니까 회사의 대표급은 20% 되는 것 같고, 80%는 직장인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사를 합격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CEO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한 80%는 여전히 직장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비슷하게 기술사 왜 공부하나요? 물어보면
저같이 뭐 비즈니스, 뭐 전문 뭐 이런 것보다는 대부분 이쪽 때문에 기숙사 공부합니다. 자, 몇 가지의 특권 얘기할게요. 이제 우리 쪽은 공공기관과 준공공기관으로 이직하는데 굉장히 메리트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숙사 시험이 국가시험인지라 국가시험에 국가고시를 통과한 거라 공공기관과 준공공기관 이쪽으로 이직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준공공기관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연봉도 거의 여러분들 수준에 맞거나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공무원도 기숙사 공부 많이 하세요. 그냥 공무원 분들도 진급을 하기 위해서 기숙사를 시험을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9급, 8급, 7급 포함해서 다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환경을 좀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고, 물론 일반인들도 공무원 쪽으로 제가 마치 과기부 시험 본 것처럼, 면접 본 것처럼. 근데 기숙사는 시험이 없습니다. 바로 2차 면접으로 들어갑니다. 면접으로 입사 여부가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국가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필기는 예외가 됩니다. 이런 게 있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수석감리원증을 받습니다. 가서 수업만 받으면 감리사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리사는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 시스템 기술사. 그래서 제가 또 감리사도 강의하잖아요. 따라서 120개 중에서 85개 정도 맞으면 정보시스템 감리사 자격증이 나오는데 이 정보시스템 감리사 자격증은 이 감리사는 감리사밖에 못합니다. 우리 기술사는 기술사 더하기 감리사는 시험보다 기술사가 감리사보다 어렵기 때문에 가서 수업만 들으면 감리사를 포함한 수석감리원증이 나오고 감리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감리사보다 기술사를 훨씬 우대해 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면 물론 시작은 연봉 7, 8천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좀 사업을 더 벌리면 연봉 1억은 나오니까 또 감리가 또 그래도 좀 약간 좀 편한 게 좀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70대까지 감리사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수석 감리원증으로 감리까지 할 겁니다. 이게 좀 나이에 대한 제약 조건은 없다. 물론 정보통신기술사는 이쪽 못합니다. 통신은 건물에 들어가는 통신 쪽은 통신기술사만 또 가능해요. 이쪽은 이쪽만 또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직하시는 분들이 몇 년 안에 이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뭐 그래도 좀 또 더 좋은 회사와 본인이 원하는 직군으로 물론 뭐 삼성전자나 이런 분들도 이직은 하지만 그래도 최상단은 그대로 있죠, 그죠? 왜냐하면 이직해봤자 거기서 거기 거니까.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대기업과 본인이 원하는 직군 이쪽으로 특히 중소기업에 계시거나 프리 쪽에 좀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점프업해서 더 좀 많이 좋게 가시는 경향들이 있죠, 그냥. 그다음 영어를 잘하면 국제 기술사로 활동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형석 기술사죠, 그죠? 그 친구처럼 내가 만약에 영어까지 잘해, 그러면 호주가 됐든 미국이 됐든 캐나다가 됐든 일본이 됐든 국제 기술사로 제휴가 되어 있는 국가들이 20여 개 국가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기술 이민 가시면 됩니다. 영어를 잘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그다음에 저같이 창업을 해도 됩니다. 근데 창업하시는 분들은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만나신 구한의 기술사부터 해서 김유석 기술사 몇 명 있긴 한데 창업보다는 대부분 그래도 나이 50대까지는 회사는 대부분 다니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는 직군으로. 예,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탈기업으로 해서 대외 활동을 많이 하세요.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술사를 제가 35살, 4살에 합격하고 1년에 1억씩 저금했거든요. 다 대외 활동으로 1억씩 제가 저금했어요. 그죠? 그게 지금 현재 주식회사의 ITP의 창업 자금이었는데 대신에 1년에 10일밖에 못 쉬었어요. 그러니까 쉬는 건 못 쉰다. 밤에도 일해야 된다. 이게 문제점이지. 그러니까 쉬는 것을 다 쉬고 1억 번다. 이건 생각보다 어려워. 그럼 저는 제가 했던 거 한번 나열해 볼게요. 자, 이베이라고 하는 회사를 5일 동안 근무를 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연봉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 빼고 1억이 나온 거니까. 그죠? 따라서 1번은 무조건 해야지. 토요일과 일요일 최소 이틀 중에 하루는 강의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강의를 그래도 꽤 오랫동안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평일에는 연차까지 이용해서 기업 강의까지 나갔어요. 왜냐면 저는 아까도 얘기한 거죠. 기업 강의한 게 200개가 넘으니까 기업 강의하고. 그 다음에 대학 출강까지 했던 기억이 한동안 있었죠. 그죠? 근데 대학 출강은 돈이 안 돼.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저술. 1년에 책 한 권씩 썼어요. 그죠? 1년에 책 한 권씩 쓰고,
하나 더 서브로 넣는다면 저는 서울시와 서울시 방송통신위원회 심사위원이거든요. 여러분들 제안서 쓰면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한 여섯, 일곱 번째. 그다음 하나 더 추가한다면 또 창업 준비 활동. ITP 창업은 금방 된 게 아니에요. 그죠? 3년 동안 준비하면서 사무실 매수는 어디까지 할 거냐. 이것까지 모두 하고 퇴사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3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죠? 왜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40대부터는 회사를 안 다닌다고 저는 처음부터 제 마음으로 딱 잡았으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회사는 안 다니겠다. 왜? 이 정도 다녔으면 회사에서 배울 것도 없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강정배가 실력 발휘할 때다. 예, 이런 마음으로 해서 한 1년에 한 1억 정도, 왜냐면 우리는 개인 사업자는 또 5월 달에 또 별도로 또 세무신고를 하니까, 그죠? 항상 1억 남짓으로. 이렇게 해서 세금만 그래도 한 2천대는 냈던 것 같아요. 최소, 그죠? 이렇게 해서 2천대를 내면서 연말정산 빼놓고 별도로 세금만 2천씩. 이렇게 해서 한 6, 7년 준비를 하고 창업으로 들어간 거죠. 그죠? 아무튼 그래서 기숙사 합격을 하고 뭐가 좋으냐 물어본다면 저는 오히려 기숙사 공부 6개월 동안 하면서 쌓였던 지식, 그다음에 제가 했던 경험하고의 연동, 그리고 창업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와 자금 창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경영도 좀 알고, 좀 세무나 이런 것들도 좀 하고, 그다음에 사무실 매수해서 창업을 하는. 그래서 저는 기술사 따고 뭐가 제일 좋았냐 물어보면 지식적인 건 이런 게 좋았고, 그다음에 좀 약간의 물질적인 측면으로는 그래도 연봉은 그래도 회사 연봉 제외하고 1억씩은 순이익이 나왔잖아. 뭐 이런 게 좋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올라오는 좋은 계기였다가 저의 베니핏이었고, 물론 뭐 저보다 잘된 기술사님도 훨씬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은 뭐 그분들의 얘기가 있을 거고, 저는 저 얘기만 하고, 직장인으로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나이 제한 없다. 그래도 좀 든든한 보험 하나, 연봉 1억은 그래도 가입되어 있는 거다. 하지만 평균 1, 2년 정도의 기간과 노력은 들어간다. 비용은 안 중요해. 비용은 왜 안 중요한가요? 합격하고 모의고사 두세 번만 출제해도 여러분들 학원비 받아갑니다. 따라서 ITP에서 그냥 심사위원 같은 거 안 하고 모의고사 특강 같은 거 두세 번만 해도 여러분들 1년치 학원비 나옵니다. 따라서 비용 아끼기 없기. 공부를 1, 2년 더 하는 게 그게 오히려 기회비용으로 그게 더 낭비다.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 아무튼 그런 걸로 해서 저같이 잡을 여섯, 일곱 개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나아갈 길이 보일 거예요. 그죠? 이거를 나이 30대가 됐든 40대 초반에 결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나이 70대까지 농론할 수 있게끔, 그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마 기술사가 굉장히 무기가 될 거다. 이 정도가 우리의 베니핏 정도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썼던 책들이나 이런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심화반 목록도 지금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지금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오면 여러분들 대치 아지트에서 하든, 자, 병건기술사랑 영등포에서 하든, 저하고 일요일 날 을지로에서 하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 자, 이걸로 해서 1시간 44분에 저의 그죠? 기술사에 대한 전략 미팅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죠. 마무리를 짓고. 자, 오늘 인원이 역대 최저로 왔어요. 사실은 만약 한 분도 안 했으면 저는 사실 오늘 안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속으로는 아예 아무도 안 오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 분이나 왔어요. 그죠? 세 분이나 왔고 언택은 몇 분이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언택은 그래도 좀 몇 분 있구나. 그죠? 예. 그래도 언택은 꽤 많다. 그죠? 자, 언택이 꽤 있었네요. 그죠? 예. 나중에 기본 필수반 때 나중에 여러분들 언택으로 도망가면 안 돼. 지금은 제가 허용하겠는데, 언택은 생각보다 지식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웬만하면 와서 시험 보고, 와서 저의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받는 걸로 추천할게요. 자, 질문 받습니다. 질문. 자, 언택도 질문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언택도 해주세요. 언택도. 자, 언택도 괜찮습니다. 언택도 질문 받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아. 잘 모르겠어. 질문 없지? 보자. 그 집이 그 집이 좀 여주인데 어떻게 돌아다닐 생각이에요? 뭐 제주 타고. 지하철. 아 여주도 지하철 있어요? 네. 그래? 여주 엄청 크고 멀던데? 알았어. 뭐 출퇴근이야 본인 일이지. 내가 관여할 일은. 우리 집 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질문 하나를 해야지. 그래야 제가 뭔가 답변하는 이런 조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야 질문. 그건 그렇고 오히려 내가 질문할까? 기숙사 공부할 거예요, 말 거예요? 안 할 건 질문도 하지 마. 하는 생각이 너무 두렵지? 토요일반 있고 일요일반 있잖아요. 어. 제가 몸이 한계라서 그렇지. 그리고 항상 저는 카페와 을지로 쪽에는 얘기해요. 여기선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라 내가 일요일날 매번 을지로 가기 너무 힘들다. 여기서 합격자가 나와서 나한테 인수인계 받아보라. 그래서 적당한 적임자 있으면 나는 물려주고, 그리고 나 을지로는 관여 안 하게끔 만들어라. 그러니까 심화반 기숙사님들 서너 분한테는 항상 공개합니다. 3년 뒤에는 ITP는 세 개의 지역으로 분리하겠다. 을지로는 을지로 심화반, 강남은 강남 심화반들, 영등포는 영등포의 강서 심화반. 여기서 알아서 끌고 가라. 따라서 나는 내가 임금 피크제 들어가는 때에는 나는 심화반에 더 이상 당신들을 푸시하지 않겠소. 당신들끼리 스탠드 오른해라. 이거 이미 3년 전부터 공지했어. 이렇게. 따라서 거기에 멘토진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그쪽이 심화반? 기본 필수반 25명. 근데 아마 다음 기수 인원 좀 줄어들 거예요. 왜냐면 지난번에 대체 아제트를 조기 마감을 해서 그쪽으로 많이 쏠려서 그래요. 왜냐면 그쪽은 인원이 좀 상대적으로 적어. 또, 또 이게 질문을 좀 긍정적인 걸 해줘. 저는 진짜 시험만 관심 있어서 와본 건데 와본 건데, 오케이. 그래서, 점점점. 혹시 여기 만약에 이제 하겠다 결심해서 음, 수강 신청한다 그러면은 음. 5월 9일까지 신청만 하면 되고 5월 9일까지, 아니, 동영상 보고란 얘기를, 뭐를 들은겨. 동영상은 아까 봤어요. 11만 원짜리 그거는 그 동영상을 봤다는 게 아니라, 결제를 해야 동영상을 얻을 수가 있거든. 그렇죠. 저희 어, 하려고 하는데 맞아. 과정 자체를 과정 자체는 그 오프라인 일정표 보고 거기 여기 이쪽에 보고 그러니까 세 명밖에 안 했는데 좀 질문을 제가 좀 잘해줘야 될 것 같아. 이과를 안 해도 내가 친절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 내가 좀 억지 친절 보여줄게. 자, 여기에 오프라인 강의를 가. 그래, 오프라인 강의를 가. 사이트가 느려진 거야? 아니면 지금 여기에 기본 필수만 저하고 한다면 5월 달 요거 5월 10, 5월 10으로 되어 있는데? 어, 아까 5월 10이야, 5월 9예요? 5월 10. 이거를 클릭하시면 되고, 만약에 저분처럼 병건 기술사랑 하고 싶다. 그러면 영등포 아지트의 기본 필수반의 김병건 기술사 5월 25 클릭. 그 다음에 나 을지로로 하겠다. 그러면 여기 몇 월? 6월 22. 요거를 클릭하고 90만 원 결제. 이 비용은 다 포함된 비용이니까. 자, 원택이 질문 있는 것 같아요. 원택. 131기입니다. 개강까지 공부를 동영상을 보면서 이해하는 쪽으로 가나요? 암기도 같이, 암기하지 마. 암기하다 보면 속도 안 나와. 지금은 소설책 보듯이 한 바퀴를 보고 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해가 안 돼도 AI까지 이따 가. 그리고 반복학습이 좋지. 이해할 때까지 듣고 멈췄다가, 듣고 멈췄다가, 듣고 멈췄다가. 그러면 1년 내내 봐도 이해 안 돼. 따라서 한 바퀴를 돌고 오면 더 이해가 많을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암기 절대 하지 마. 어차피
암기법까지 제가 강의를 해줄 거야. 제가 강의 시간에 만든 암기법만 되뇌이고 오시면 돼. 그다음에 엑셀 암기장이 있거든. 그거 컬러 프린트 해줘. 교재에 포함 안 돼 있어. 따라서 여기 보면 최신판은 기본 필수반에 기본 필수반. 여기에 기본 필수반 숙제가 여기 있거든. 기본 필수반에 제가 항상 여기 숙제 첨부한 게 있잖아요. 여기에 뭐 네트워크 기필반, 아니 네트워크 기필반, 그죠? 네트워크 여기 기필반 1, 2주차, 뭐 129회에 1, 2주차. 요거를 클릭하시면 여기 엑셀 파일이 첨부되어 있어요. 여기 엑셀. 그죠? 엑셀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내 컴퓨터에 저장. 물론 이거 웹하드에 있어. 웹하드에도 있습니다. 웹하드에도 있어요. 음. 여기 엑셀에 여기 왼쪽이죠. 왼쪽 탭. 여기 엑셀에 여기 모든 토픽에 대한 엑기스와 여기 암기법까지 일부 있어. 암기법까지. 지금은 요거만 컬러 프린터로 인쇄할 거고, 특히 여기 노란색 표기된 거. 노란색 표기된 게 시험에 꼭 나오는 것들이니까 저거부터 먼저 해요. 저게 이제 500개가 선정되어 있어. 매번 바뀌어. 한번 나왔던 건 또 안 나올 거니까 바꿔줄 거야. 요거를 먼저 컬러 인쇄돼서 요 엑스 혹시 보셨어요? 응. 요거만 컬러 프린터 인쇄. 네, 흑백으로 하지 마, 컬러로. 그래야 빨간색과 노란색이 보이거든. 네, 그렇게 해서 동영상하고 매칭하면서 엑기스도 보면서 서브노트도 보면서 요렇게 약장사처럼 공부해줘야 돼. 막 우둔하게 뭐 했다가 멈췄다가 구글 검색했다가 또 돌아오고 이렇게 바보같이 하지 마. 한 바퀴 돌면 들리는 게 훨씬 많아요. 요거만 좀 부탁할게요. 우리 정예비 기수사님. 예, 그거. 자, 그래도 언택이 많으니까 언택 질문 더 받을게요. 자, 없으면 바로 저 집에 갑니다. 질문, 질문. 하나만. 하나만. 궁금한 게 자기는 이미 결제했잖아. 됐어, 질문하지 마. 이미 들어온 사람이 하지 마. 야, 그 차별 아닌가요? 좋아해. 자, 하나만 받아줄게. 그 동영상을 봐야 어, 하는데 동영상. 인터넷 강의를 보고 보고 강의를 보고 서브노트 강의. 다른 같이 노트부터 되시고 그렇지. 그러니까 도메인별 로드맵과 서브노트, 도메인별 로드맵과 서브노트 13개. 또 지금 저는 이걸 한 게 더 초급해가지고 얼마 시간이 시간 얼마 안 됐구나. 그래도 늦어. 빨리빨리. 그냥 이거 그냥 가. 막 IT 경영자라 끝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올해 이과 못 한다. 악담이 아니라 본인의 실력으로 못 따라와. 네. 왜냐하면 자기의 전공이 뭔데? 지금 하고 있는 주된 업무가 뭔데? 서구축 그러니까 서버 구축 해봤자 EA 조금, 아키텍처 조금, 네트워크 조금, 보안 SSL 같은 인증서 설치나 조금, 그게 다일 거야. 뭐 DB 설계해 본 적 있어? 뭐 코딩에 뭐 다양하게 알아서 하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건 13개 중에 1개 정도일 거야. 그런 거 그냥 반복학습이 최고. 또 질문해야 돼. 어. 안양까지 어떻게 갈지 걱정해. 이런 얘기 하지 마. 자, 그러면, 자, 저의 어벙한 강의,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무슨 얘기 한지도 모르는 저의 어벙한 강의와 미팅은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